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친구들 만나면 조언도 해주고 이제 좀 어른 됐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웬만한 일에는 에이 별거 아니야 하고 넘길 수 있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웃어 넘기는 여유도 생기고요. 그런데요, 딱 하나 나를 단번에 무너뜨린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애들 얘기만 나오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노력하면 되는데 애들 일만큼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쓴 시타르타라는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성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시타르타는 인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엄청 아끼는 외아들이었죠.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이 뭐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집을 나가버려요. 진리를 찾으러요. 처음엔 고행을 해봤어요. 또 안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숲속에서 명상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더래요. 그 다음엔 부처님도 만나봤어요. 그 유명한 고타마 부타요. 부처님 살법을 듣고 감동은 했는데 또 뭔가 이건 남의 깨달음이지 내 깨달음은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정반대로 살아봐요. 세속적인 삶을요. 도시로 가서 장사도 하고 카말라라는 아름다운 여자도 만나서 사랑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공허하더래요. 아, 이것도 아니네. 그러다가 결국 강가에 정착해요. 거기서 바수데바라는 현명한 뱃사공을 만나죠. 그리고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수십 년을 그냥 조용히 살아요. 강물 보고 사람들 강 건너주고 명상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구나. 고통도 기쁨도 다 의미가 있구나. 이제 완벽한 성자가 된 거예요. 평화를 깨달았고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어느 날 카말라가 찾아와요. 기억하세요? 시타르타가 도시에서 살 때 만났던 여자요. 그런데 카말라가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카말라 옆에 10살쯤 된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시타르타는 충격을 받죠. 자기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카말라는 아들을 시타르타에게 맡기고 죽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갑자기 아빠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얻는 완벽한 성자가 갑자기 10살짜리 아들을 키우게 됐어요. 시타르타는 생각했죠. 나는 인생의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인데 아들 하나 키우는 건 문제없겠지? 근데 완전 망했어요. 아들은 도시에서 귀족처럼 자랐어요. 좋은 음식 먹고 하인들한테 시중 받으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강가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뱃사공이고 매일 명상이나 하고 있고 아들 입장에서는 엄청 싫었겠죠? 이게 뭐야, 나 원래 도시에서 잘 살았는데. 게다가 아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나 어릴 때 어디 있었어? 엄마랑 나 버리고 깨달음 찾으러 갔잖아. 근데 이제 와서 아빠 행사하려고? 시타르타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 근데 아들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삶 싫어요.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점점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멀어지고 더 반항하고 더 화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아빠가 모은 돈 조금 훔쳐서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시타르타는 그때 완전히 무너져요. 깨달음을 얻은 성자? 지금은 그냥 아들 잃어버린 아빠일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애가 도시에서 잘 지낼까? 혹시 나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울컥했어요. 왜냐면 우리 얘기잖아요.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앞에서는 그냥 걱정 많은 부모일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시타르타가 아들한테 집착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워서? 당연히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사랑하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니까 애가 더 밀어내고, 애가 밀어내니까 우리는 더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는 인생 다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라고. 맞아요. 다 진심이에요. 정말로 애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애들 입장은 어떨까요? 엄마, 나도 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화가 나요. 그리고 애들은 또 반발하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애를 내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애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독립된 사람이에요. 나랑은 완전히 다른 한 명의 인간인 거죠. 아이는 나랑 함께 있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애한테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우리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의 몸은 우리 품에 있을 수 있지만 아이의 영혼은 이미 우리가 갈 수 없는 내일의 땅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머리로는 알아요. 애가 독립된 사람이라는 거. 아이한테도 아이의 인생이 있다는 거. 내가 가봤던 길로 가면 더 안전할 텐데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해? 특히 우리 같은 부모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봤고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적당히 결혼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데 아이들은 말하죠.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아이한테 끝까지 강요할 거냐? 아니면 아이가 선택하는 길을 비록 내 눈에는 힘들고 위험해 보이더라도 믿고 지켜볼 거냐? 시타르타도 딱 그 지점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스럽게 배워야 했죠. 아들이 떠나고 나서 시타르타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는 아들 뒤따라 도시로 가려고 해요. 애를 찾아서 데려와야지. 억지라도 데려와서 내 곁에 두고 싶어. 근데 강물 앞에서 멈춰요. 강물을 건너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강가에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밥은 먹고 다닐까? 이 장면 꼭 우리 모습 같죠? 아이 대학 보내놓고 걱정돼서 밤잠 못 자고, 아이 취업했다고 하면 회사 괜찮은 데인지 걱정하고, 아이 결혼했다고 하면 또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그때 바수데바가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요. 뭐라고 위로하거나 설교하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강물을 바라봐요. 그리고 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강물은 말해요. 나는 항상 흐른다고.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작은 물방울이 계곡을 따라 내려와요. 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폭포를 만나면 떨어지고 때로는 흙탕물이 되기도 하죠. 가뭄이 오면 졸졸졸 가늘어지고 장마가 오면 콸콸콸 거세게 흐르고. 근데 강물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흐르죠. 바위가 막아도 결국 돌아가고 폭포에서 떨어져도 다시 모여서 흘러가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 결국 바다가 닿아요. 당신 아들에게도 아들만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은 당신이 정해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시타르타는 그제야 깨달아요. 아, 내가 강물을 내 마음대로 흐르게 하려고 했구나. 아이한테도 아이만의 길이 있는데 나는 내 길로만 오라고 했구나. 아이 강물은 저쪽으로 흐르고 싶은데 나는 이쪽으로 틀라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의 지도를 주려고 해요.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다 가봤으니까 알아. 근데 아이들은 자기만의 지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강물의 방향을 억지로 틀 수는 없어요. 틀려고 하면 강물은 범람하거나 썩어버려요. 댐을 막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여서 결국 터지거나 썩죠. 우리가 애들을 너무 막으면 애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참다 폭발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썩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강물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물길을 막혔으면 치워주고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갈 길을 같이 찾아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물을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너는 잘할 거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 아빠는 여기 있어. 우리는 너를 믿어.
강물은 결국 바다에 도착해요. 멀리 돌아가든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가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결국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잘 살아가요. 시타르타라는 소설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근데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동시에 깨달아요. 사랑하니까 놓아주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아줘야 해요. 그게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는 길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놓아준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이한테 무관심해지는 거요? 아니요. 아이를 포기하는 거? 절대 아니죠. 놓아준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존중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 이야기들을 보면요. 제 친구 하나는 아들이 의대 가길 바랐대요. 근데 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완전 반대했죠. 어떻게 먹고 살아? 의사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들이 계속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니까 결국 허락했어요. 지금은요, 그 친구 아들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소소한 행복을 찾고 산다고 합니다. 큰 돈은 못 벌지만 진짜 보람돼 보인대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잘한 것 같아. 또 다른 분은 딸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 준비하길 바랐대요. 근데 딸이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공무원 되면 평생 안정적인데 왜 굳이 힘든 길로 가려고 해? 말렸대요. 근데 딸이 워낙 하고 싶어 해서 결국 해봐 했대요. 처음 2년은 진짜 힘들었대요. 적자도 나고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속이 타죠. 딸이 공무원 시험 보게 할 걸 후회도 하고. 근데 지금은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대요. 무엇보다 딸이 뿌듯해해요. 이게 내 거야. 내가 만든 가게야 하면서. 그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보람 느끼면서 사니까 참 다행이야. 물론요,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아이가 선택한 길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부모로서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도 아이 거고 실패도 아이 거예요.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놓아준다는 건 아이가 실패할 권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넘어져서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거죠.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실패해도 돼.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다시 일어날 준비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게.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우리는 너희 편이야. 놓아준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리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가야 돼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오는 거요. 우리가 아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고요. 시타르타는 결국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걱정도 엄청 됐겠죠. 근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오늘 시타르타 이야기하면서 자식 놓아주는 법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막상 실천은 진짜 어려워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아이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룰 거고 내일도 또 아이한테 잔소리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모든 건 결국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도 줘요. 원치 않았는데 집착했을 때도 있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힘들게 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 진짜 나쁜 부모인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했다는 것을, 때로는 방법이 좀 엉뚱했지만 마음은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 해보는 부모였겠구나. 나도 지금 애 키우면서 겪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밤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믿음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우리 아이한테도 그 아이만의 길이 있어. 나는 그 길을 믿고 지켜볼 거야. 강물처럼요.
모든 건 흘러가요. 시간도 흘러가죠.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흘러가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으로 끝까지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좋은 부모예요.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힘들 때,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프실 때 이 영상 다시 찾아와 주세요. 같이 위로받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우리 마음 다독이는 책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